싸원장과 센 원장의 속편한 인생.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오늘은 건강검진 가성비, 가성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올해가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해다 하면 대부분 미루고 해서 하반기에 받게 되시고요. 보통 한 10월, 11월에 받으시면 다행인데 12월까지 미뤘다가 이제 그때 예약하려고 하면 거의 예약이 이제 가득 차서 부랴부랴 사람 엄청 많을 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이 영상 보시고 조금 일찍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말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올해 가기 전에 해야 된다 해서 많이 오세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1월까지도 검진이 가능하고 또 되도록이면 연초에 하시는 게 좀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니까 좀 더 대접받고 검진을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할 때 그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각자 갖고 계신 지병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연세도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 일단은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무조건 다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서 이 검진 항목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참조로 해서 여기서도 언제나 가성비가 나오는데 이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항목만 에센스를 추려서 항목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검진을 받는 해가 되셨으면 나라에서 나오는 것을 꼭 받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시경 검사는 다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인데요. 한 40세 이후에 위 내시경 검사는 이제 국가검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은 만 50세 이상에서 분변 검사, 자멸 반응 양성인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변 검사를 안 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50세 미만이신 분들은 전혀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통계를 찾아봤더니 40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용종 발견율을 보면 한 40%에서 발견이 되고, 30대에서 해보면 한 20%, 그리고 20대에서 해보면 10% 정도는 용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용종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악성이 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찾아서 제거를 하면 대장암은 충분히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세 전후가 되면 아무래도 다른 증상도 없고 아무런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대장 검사까지 자비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가족분들 중에 젊은 나이에 대장암 걸리신 분들이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젊은 나이에 걸렸던 그 가족분들이 걸린 나이보다는 한 5년 더 일찍, 한 5살 정도 어리게 해서 그때부터 검진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자꾸 나온다든지, 용종이 이제 용종의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분화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용종이 있었던 분들은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아주 깨끗하셨던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끔 대장 내시경은 사실은 우리 센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년 이후에 하시는 경우에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0대, 20대인 환자분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혈변을 계속 보시거나 이상스럽게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염증성 장질환이 심해져서 사임을 한 거거든요. 그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거는 젊은 때부터 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변이나 이상스럽게 체중 감소가 생기거나 복통이 있거나 하실 때는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피검사,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공단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라고 하는 빈혈 관련 검사,
당뇨와 관련된 혈당, 그다음에 간 수치, 콩팥 기능, 그다음에 이제 요단백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해주는데요. 이게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혈액 검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에센스만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으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빈혈 검사에다가 간 기능, 콩팥 기능, 혈당, 당화혈색소 그런 것도 추가로 해보고, 원래는 2년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해줬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4년에 한 번으로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조금 자주 해주는 것도 낫거든요. 저는 좀 자주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할 때 콜레스테롤도 좀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염입니다. 간염은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가 되시면 나라에서 체크를 해주는데, 불행히도 C형 간염하고 A형 간염은 아직 항목에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이 C형 간염이 뭐 전국적으로 증폭된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 좋은 약들이 나와서 일찍 발견하면 완치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C형 간염에 대한 거, 또 A형 간염은 젊은 층의 경우에는 항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A형 간염에 대한 검사도 추가해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전립선 암 표지자 같은 혈액 검사를 가끔씩 해서 이 수치가 이상하게 높아서 전립선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은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혈액 검사 이외에 이제 다른 검사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 검사 항목들 사실 보면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사실 뭐 읽어서 뭐 알 수 있는 검사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검사는 많이 해보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래서 자주 하면 좋겠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검사를 하면서 불편한 점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다 자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검사가 더 잘 맞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몇 살에는 어떤 검사를 하고 몇 살에는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분은 어떤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검사가 본인한테 맞는 검사인지 그런 걸 정할 때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배가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체중이 빠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증상과 연관된 검사를 먼저 추가해서 해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가족들 이 걸렸던 질환들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대장암이든 뭐 유방암이든 췌장암이든 이런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또 심혈관계 질환, 뭐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 뇌출혈, 이런 가족력이 있었던 분들은 그 가족력을 고려해서 그 검사들을 추가해서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당연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본인의 위험 인자인데요. 위험 인자 중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흡연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폐 쪽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폐 CT를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혈관계 쪽, 심혈관계나 말초혈관, 아니면 경동맥 초음파라도 주기적으로 이제 받아보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이제 간 쪽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부정맥이나 뭐 심장 초음파 이런 검사 추가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뭐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혈압이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그런 자기 질환에 맞춰서 그 질환이 진행됐을 때, 만성적으로 진행됐을 때 만성 합병증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당뇨가 오래되면 그런 합병증으로 뭐 콩팥이 안 좋아진다든지, 망막 질환이 생긴다든지, 말초혈관 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추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지나면 골다공증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하시거나 그런 인지 기능을 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퇴행성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남자분들은 뭐 나이가 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전립선 혈액 검사나 전립선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 추가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패키지로 많이 있고 아주 비싼 패키지 검진을 하실 때는 유전자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이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유방하고 난소를 제거한 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는데요. 유전자 검사 이것만 갖고 어떤 질환을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암이나 질환이 발생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도 기여를 하지만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그런 요인도 여러 주변 환경 같은 요인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꼭 높다고 그 질환이 생긴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가이드 약간의 포커스를 정해주는 참고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수치가 아주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확률이 아주 높게 나오시면 그 부분을 검진할 때 조금 주의 깊게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가 나타나서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게 네. 일반인들에 비해서 뭐 한 5배 높다, 6배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조금 더 자주 해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건강검진 가성비를 넘어서 갓성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센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검진 예약하라. 가성비 따지러 늦지 말고 일단 예약부터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까요? 싸 원장과 센 원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